현재 비트코인이 간밤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극적인 화해로 상호관세 약 100%를 유예한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속고 있습니다. 당장 도망가세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짜 반등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때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자, 현재 급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중국과 미국의 화해 이슈가 전해지면서 현재 급등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비트코인 운명의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때를 기다릴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때가 바로 매수 적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비트코인보다 또 도파민이 분비되는 게 사실 알트코인이잖아요. 이 알트코인 시나리오별 대응법까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관점부터 복귀하고 가면, 제가 주말 영상에서 이 두 가지의 하락을 말씀드렸어요. 꽤 썸네일이 자극적이었는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하지 않고 이 밑에서 잡았던 롱 포지션 물량을 분할 매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영상 내용 잠깐만 같이 들어보고 갈게요. 아직은 축적 구간이 일단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 하단 추세 라인과 74K에서부터 이어져 온 또 이 확장 엣지 패턴의 하단부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또 근거 하나를 추가하자면 여기서 지지받는, 저는 이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하단 구간을 현재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타점을 공개해 보자면,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마지막 물량을 현재 이 113K 부근에서 일단 다 정리를 했고, 제가 107K 구간부터 끌고 올라온, 또 지속적으로 물타기를 계속했었거든요. 이러면서 분할 매도를 한 걸 보이실 겁니다. 또 어제 밤에는 이 115K 부근에서 살짝 숏 포지션을 실행하고 살짝 찍먹하고 나왔는데, 뭐 113K까지 이어져온 포지션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109K에서부터 계속해서 물타기 하느라 평단이 좀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성공적인 포지션 마무리를 제 전략대로 실행한 모습입니다. 자, 즉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께 말 바꾸기를 한 적 없어요. 5일 전에 107K, 8K까지 순식간에 하락할 때 끝까지 하락을 말했고, 이 107K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때 저점 공개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하락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코드분은 어디서 숏 포지션을 진입할 건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던 라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사나이 테스트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 지난 이 대청산의 여운이 가시진 않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오면 어떡하나 라고 수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구간이고, 여기서 포지션 잘못 잡으면 또 이때처럼 이 꼴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숏 포지션의 근거와 다시 재차 이 하단부에서 매수하는 관점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빠르게 반등해서 이 FVG 구간과 매도 오더블록, 즉 강력하게 두터운 저항 라인에 근접을 해 있거든요. 이 구간이 비트코인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눈으로 관찰되는 저항 라인은 트럼프의 관세빔이 시작되고 리테스트를 받고 다시 재차 하락한 부분인 116K 부근이거든요. 116K 구간에서 117K 구간에 아주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하락 추세가 매우 두터워져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꼭 뚫어줘야 되는 구간이란 소리죠. 간밤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를 보냐면, 비트코인의 현물과 선물의 매도 압력 또한 굉장히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확장형 상승 세기형 패턴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현재 여기가 A파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B파동, 그러면 이제 C파동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지금은 사실 숏 포지션을 짧게 단기로 빠지고 롱 포지션, 즉 상승의 기회를 계속 탐색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즉 시즌 종료가 아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하지만 이 B파동에서 C파동으로 바로 다이렉트성으로 움직임이 이어가려면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요 노란색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116K에서 117K 저항권이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바꿔버리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제 전략 자체는 일단은 무포지션으로 지금 현재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116K와 117K에서 뚫어주고 다시 리테스트가 나올 겁니다. 이 자리에서 차라리 롱 포지션 추격 매수를 하거나, 제가 말씀드린 라인에서 저항이 나온다면 이 B에서 바로 C파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재차 눌렸다가 C로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고 저항에 걸린다면 저는 이 밑에 하단 추세, 이 확장형 상승 세기형 패턴의 하단 추세 라인에서 진입할 생각입니다. 이 구간이 108K에서 109K 부근이거든요. 아니 코주보야, 너 어제는 107K 구간이라며 왜 점점 올라가? 아유, 니도 다를 게 없구나. 맨날 말 바꾸기 하지, 뭐 유튜버가 뭐 그러면 그렇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거나 횡보를 하면 이 추세선도 시간이 갈수록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저점의 가격대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점의 가격대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밑에 하단 추세선이 저는 계속 유효하게 보는 이유가, 제가 이때 당시에 욕 진짜 뒤지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안 먹어도 살이 쪘는데 명절 때 여기서부터 저는 계속 숏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하얀색 선 보이시죠? 여기가 제가 정말 신뢰도가 높은 자리라고 했거든요. 다시 여기를 이탈하고 리테스트를 할 때 강력하게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라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추세 라인에서는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집중하자고 했잖아요. 이거 긋고 뭐 저거 긋고 뭐 30분봉 15분봉 다이버전스가 어떻네,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뭐 1파 3파 5파, 제가 이거 그을 줄 몰라서 안 긋는 게 아니에요. 나는 10년차 이상 맨날 개작감을 사는 트레이더인데 제가 이것도 공부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엘리오 파동 이론 잡고 뭐 연장 5파동이 하던 사람들 이 무빙 한 번에 아마 다 갈려 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저희 매매 안 했었잖아요. 그냥 보고 있다가 여기서 잡았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지금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차트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변동성을 크게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추세선이 이 두 개만 긋는 근거가 이럴 때일수록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큰 변곡점이 생긴 위치를 어디 기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추세 라인을 쭉 그어보면 이 라인 하나가 생기죠. 강하게 이탈했던 부분, 로켓치프사 매도 신호가 뜨면서 강하게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큰 반등이 나왔던 부분,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 빗각이 하나 뜹니다. 요 선 자체는 굉장히 신뢰가 높은 추세 라인 빗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락을 말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거래량의 감소, 신고가를 돌파해 주는데 여기를 뚫으려면 또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야 되고 거래량 자체가 크게 들어와 줬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다려 보다가 또 이 밑에 하단 추세 하나가 생겨요. 근데 이 하단 추세는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도 74K에 대한 추세 변곡점을 근거로 그어놨던 추세선에서 여기서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추세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음번에 여기서 리테스트 할 때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어디서? 104K에서 기다리다 보면 온단 말이에요. 이때 저는 뭐 하고 있었냐고요? 이때 당시의 타점이에요. 제가 여기서 잡은 겁니다. 정확히 타점 한 번 더 공개하면 여기에요.
104K. 그리고 113K 다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자리가 오는 시장이에요. 제가 뭐 하락 말한다고 무기상정으로 쇼 잡고 이러는 게 진짜 트레이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여기까지 오면 땡큐죠. 만약에 안 오면 여기 상승했다 리테스트 할 때 잡아도 되고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더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게, 지금도 계속 거래량이 안 나와요. 계속. 왜냐면 지속적인 상승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프랙탈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때 축적 기간처럼 트럼프 트레이드 당시에 돌파해줬잖아요. 이때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매수세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74K 당시에도 저점 한번 다지고 계속 거래량이 증가가 됐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 잠깐의 반등 이후에 거래량이 또 다시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좀 있으면 열릴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앞두고 있죠.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어느 정도 일단락됐죠.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느낌이 있다. 또 이런 거를 구실로 한 번 더 밑으로 털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평소 같았으면 저 새끼 또 음모론 퍼뜨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음모론 자체가 시장에서 전혀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저는 오히려 상승을 봤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잖아요. 박스권, 자 비트코인은 과거에 또 최근의 프랙탈 구도를 봤을 때 이렇게 박스권을 이탈하고 리테스트 이후에 저점을 2번 낮추고 상승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구조가 바로 거래량이 바닥에서 증가하면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똑같이 이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저점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 구조랑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이 74K 대의 구간과 마찬가지로 뭐다? 상승 다이버가 출현을 안 했습니다. 물론 다이버전스 누구나 볼 줄 알고 싶죠. 근데 이 다이버전스를 어디서 써먹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저는 다이버전스는 일봉 주봉밖에 안 봐요. 이렇게 근거를 계속 추가해놓고 큰 그림에서만 올바른 자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의 상태에서 이런 일봉상 다이버전스가 꼭 출현을 해야지 조금 더 높은 상승으로 비해서 C로 가는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 축적 구간이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대로 상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전한 자리에서 리테스트 하고 나올 때 사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 유동성 구간,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라 했잖아요. 항상 기관과 세력의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100%그 속을 알 수는 없지만 코인 시장은 개인들 쉽게 돈 벌게 해주지 않아요. 교과서적인 매수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항상 똑같이 박스권에서 지지받고 여기 뚫을 때 롱 포지션 진입. 근데 세력들 이거 귀신같이 알고 한번 털고 개인들 손절 물량 다 받아먹고 이렇게 올려버린다고요. 그러면 또 모두가 상승을 보는 이 지점에서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한 번 더 회익근선 변칙 주고 다이버전스 만든 다음에 축적 주고 올릴 가능성을 전 높게 보고 있는 거라고요. 일단 저는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1번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116K에서 117K를 확실하게 뚫어주고 리테스트를 받는다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B에서 C로 바로 가는 이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때 1번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차라리 여기서 롱 포지션을 진입할 생각이고, 2번 시나리오는 116K에서 7K 구간이 FVG와 매도 오더 블록이 걸려있는 라인을 결국 뚫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는 이 하단 빗강 라인인 108K에서 109K에서 롱 포지션 진입 및 이 위에서 숏 포지션을 다시 한번 오픈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구간을 나눠놨냐면, 지금과 같은 장은 단순히 차트로만 보는 장이 아닌 트럼프의 말 한마디와 또 거시경제까지 고려해야 돼요. 미국 나스닥의 주식시장과 동조화되는 형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민감한 경기 이슈들에 대해서도 비트코인이 과거
과거보다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즉 가격적인 움직임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금이 아니라 위험자산 시장을 좀 더 강하고 민감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 1번과 2번 시나리오를 같이 대응해 놓고 움직이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진 만큼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무엇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의 코인 스토리 코드부의 독립 트레이더 실시간 타점 공유방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별로 타점을 잡아나가는지 모든 내용을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런 제가 실시간 매매 타점과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정보들을 재 매매하는 김에 손절과 익절 포함해서 투명하게 모두 이렇게 투명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트코인 4시간 봉인데 제가 이 차트 보이시죠? 이때 폭락할 당시에 요때 어떻게 참고 기다렸을까요? 매매 안 하고 롱 포지션 하나도 안 걸어놨어요. 참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고 어떻게 저는 이번 파동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저만의 무기와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코인 투자한 지 11년 차인데 저는 원래는 대한민국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원래 이전에는 제도권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 선임 운용력 생활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나름 자부심도 있었고 이렇게 대한민국 상위 1% 트레이더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코인 시장이 화랑장이 오고 저도 조금 더 이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 시장에 뛰어들게 됐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저도 기대감이 엄청났죠. 나 주식 잘하니까 코인 시장에서도 먹히겠지. 한데 결과는 청산이었습니다. 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온 우주가 뒤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그 제가 나도 배워야겠다. 코인은 다른 유튜버 보고 기사도 열심히 보고 유료 강의도 들어보고 근데 똑같은 청산이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일본 트레이더의 말을 봤거든요. 이분이 87세의 일본에 수백억을 번 유명한 어떤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기사도 안 보고 다른 사람 말 참고하지 않는다. 오로지 내가 정한 원칙과 시나리오에서만 매매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때 또 한번 느꼈습니다. 결국 호재는 끼어 맞추기 나름이고 악재도 다 나와서야 하락이 나와서야 악재가 터진다 하고 제가 그러면 나만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지 하고 개발한 게 이 로켓 지표입니다. 이때 로켓 지표상 여기서 하락 신호가 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상승 신호가 안 뜨더라고요. 즉 로켓 지표는 어떤 종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전 이러한 매도 신호, 운석 신호가 뜨고요. 어떤 종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직전에 이러한 로켓 신호, 즉 매수 신호가 뜹니다. 이거 뜰 때 사고 이거 뜰 때 팔면 그만이에요. 이것만 해도 현물하시는 분들도 거의 30%에 가까운 상승이었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 정도 상승률은 4시간 봉이니까. 제가 밖에서도 365일 24시간 동안 차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있어도 남들보다 정확히 또 기준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었고 이런 하락 중에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로켓 지표 안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론을 여기 안에 다 함축시켜서 담아놓은 겁니다. 저는 이러한 로켓 지표를 오늘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 코즈부야. 이 새끼 또 래퍼를 하려고 그러네. 이렇게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이 영상을 보는 분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저도 방송하면서 시간 쏟으면서 너가 매매해서 돈 벌면 되지 왜 굳이 이런 거 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목적 없는 이 호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드리고 고생해서 만든 거를 방송을 찍고 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냥.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바로 코드부의 독립 트레이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대형 거래소들 대회 하잖아요. 근데 이 대회를 팀으로 이뤄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승하는 한국인들 2위, 4위, 3위 하는 한국 팀들 보고 진짜 그 속의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막 순위권 안에 들어서 이 혜택을 받는 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로켓 지표를 통해서 또 제가 말씀드린 저의 타점 공유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렇게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 본인만의 매매를 할 수 있는 독립 트레이더 프로젝트로 올해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서 코인 투자 대회 단체전에 코즈부 원팀으로 참전해서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이 로켓 지표를 통해서 제가 이 기준을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거 신청하시면 이 혜택은 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팀전으로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같이 균등하게 받게 됩니다. 저는 명예도 얻고 이 혜택도 얻고 여러분들은 실력도 업그레이드하고 이 혜택도 같이 얻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께 뭐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 말고 진짜 저의 목적을 투명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러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에서 설문지 작성을 통해 여러분들 구독자 인증만 맞춰주시면 저 코드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로켓 지표와 독립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공부방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시장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렸고 그것을 해보느냐 마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오늘의 히든 종목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알트코인 시장 모두 풀어 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시나리오별 대응법을 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현재 중요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노란색 선 보이시죠? 여기가 4,300달러에서 4,400달러 부근이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뚫고 상승한다면 저는 이더리움도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4,300달러에서 4,4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여기를 리테스트 할 때 저는 롱 포지션을 따라 붙을 생각이고 만약에 이 4,300에서 400달러 저항을 결국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밑에 보이는 이 빗각 라인에서 이더리움도 한번 롱 포지션 진입을 시도할 생각입니다. 이더리움도 현재 저는 포지셔닝 상태로 이 부근에서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하단 빗각 라인 자체도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부근에서 계속 횡보가 길어질수록 저는 이더리움의 저점 또한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여기는 로켓지표 여기서 뜬 거 보이시죠? 또 여기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한 추세 라인이고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은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신고가를 찍어준 이후에 결국엔 되돌림 파동을 주면서 이 라인으로 리테스트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비트코인 큰 청산 파동이 일어난 시점이에요. 여기서도 큰 밑꼬리가 달리면서 지지가 된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신뢰도가 좋은 라인이다. 하지만 이더리움도 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일봉상에서 걸려주는 것이 굉장히 주요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상승과 박스권 상태는 또 거래량이 붙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저는 축적 기간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더리움을 굳이 내가 매매를 안 해도 왜 중요하냐 하냐면은 알트코인 매매하시는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더리움이 건강해야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알트코인들과 알트코인 생태계에 따뜻한 온기가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1년 전부터 이 VC라고 해요. 이거를 벤처 투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 VC에서 이 알트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 뜻은 더 이상 기관들이나 고래들이 알트코인 시장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기관 자금은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로서 말씀드리면 전직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란 말이에요. 개인들보단. 즉 공격적인 성향이 낮습니다.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뜻은 이 알트코인 매매보다는 특히 자발트코인들 있죠. 신생 코인들. 그런 매매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은 첫 번째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리플, 그 다음에 솔라나, 이 정도 메이저 알트들만 매매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 근거를 펼치고 주장을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자발트 코인들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투자라는 것은 마라톤이잖아요. 한 번의 달콤한 수익으로 이 뇌가 도파민에 절어져 가지고 그런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이 한 번의 하락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해외에 유명한 400억 이상의 자산을 번 트레이더가 이 한 번의 하락 파동으로 모든 것을 잃었대요. 그 결말도 안타까웠죠. 그 기사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 번의 도파민으로 진짜 막 고배율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매매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단순하게 레퍼럴을 목적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다면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 찍지도 않았을 거예요. 애초부터. 그쵸? 저는 이거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좀 건강하고 좀 올바른 투자 문화를 조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싸게 매수하고 기다리고 인내심 있게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플 차트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리플도 진짜 흐름 보면 참 답답하다. 그쵸? 뭐 ETF 승인이나 뭐 신청은 올해 초부터 나온다 했는데 뭐 이제 11월이고 올해 다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됐는지 맨날 말 바꾸고 얘기도 없고 한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코인이죠. 근데 이러한 기대 심리 자체가 이 리플 차트에 그대로 다 녹아 있거든요. 여기 매물대 엄청나게 두텁고 다른 종목들보다 이 매물대 구간이지 빨간색이 다 매물대예요. 두터워 있는 거 보이시죠? 즉 리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축적 기간을 오래 가져가요. 다 개인들 지치게 만들고 나서야 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저는 리플도 이대로 쭉 상승하기보다는 한 번 더 축적 기간을 가지고 물량 털어내고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거든요. 리플도 기준이 바로 저는 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붙었을 때 리플은 사실 지루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사면 이거 못 버텨요. 이런 구간. 그래서 최대한 싼 구간에서 사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바른 매수 타점이 저는 3,200원에서 현재 자리로서는 3,300원 부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도 아직까지 이제 저는 거의 비트만 매매하니까 관종에 두고 있진 않긴 한데 만약에 여기 온다면 여기서 한번 리플도 트라이 해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리플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 왔을 때 한번 가격 적어 주셨다가 이 라인에서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자, 이 솔라나 같은 경우 제가 이 선 말씀드렸죠. 이거 저번 영상에서 그어놨던 손익비 라인까지 그대로 있네요. 근데 솔라나는 상황이 제일 좋아요. 제가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가장 먼저 자리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좀 놀랄만한 일이 있었는데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량 1위 했어요. 이더리움 제치고 모든 알트코인 중에 비트코인 제외하고. 그 뜻은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되는 연료 자체도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오히려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바닥권에서보다 지금 현재 추세가 전환되는 위치에서 거래량이 더 나오고 있어요. 이 뜻은 하방으로 내려 꼬였을 때도 그만큼 지지력이 탄탄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 제가 추세 이렇게 두 개 그어놨죠.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로 제가 옛날에 이거 그어놨잖아요. 이 빗각 요거 여기서도 리테스트 받고 내리고, 근데 기다려 보니까 또 여기 맞고 내리잖아요. 귀신같이. 과학이에요, 과학. 그냥.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아래 추세 있죠. 여기가 한 24만원 5만원 선이거든요. 여기 밑에 내려왔을 때마다 솔라나는 계속 롱 포지션 혹은 현물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손절선을 약 23만원 정도 여기 추세 하단 라인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목표가를 여기 위쪽 빗가 설정해 놓잖아요. 손익비가 1대5 이상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 하단 24만원에서 25만원 사이는 누가 봐도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요 라인 내려왔을 때 솔라나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알트코인들 시장 업비트 보면 이 이외의 잡코인들, 오늘도 거의 잡코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속지 마세요. 자, 이런 종목들 뭐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게 무섭다고 했죠. 이런 종목들 가끔 보면 뭐 1000%, 2000%, 뭐 300%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다 과거의 코인 대불장 때 그 과거의 추억 때문에 이런 종목들 노리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장기가 아니라 단기로만 그냥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시는 그런 방향성 잡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진리가 같은 종목들 볼게요. 이런 종목들 수두로 빽빽하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진작에 신고가 넘어섰는데 이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지금 고점 대비 뭐 10분의 1 토막 나 있는 코인들이 수두로 빽빽해요. 이 뜻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 정확히 직시해야 돼요. 이제 와가지고 알트코인 불장 이렇게 바란다? 아, 이거는 솔직히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비트나 이더, 리플, 솔라나 제외한 잡코인들은 그냥 단기적인 매매만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주식시장처럼 그때그때 강한 섹터들이나 강한 시장이 말하는 대로 그냥 강한 종목이나 이제 거래대금 들어오는 종목로만 매매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봤을 때 딱히 방향성도 없고 시장이 애매하니까 이렇게 매물대가 좀 다른 종목들보다 적은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훨씬 좋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이 메이저 종목들 자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너무 심심하니까 제가 오늘도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오늘의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히든 종목 들리는 이유 간단하죠. 이 로켓 지표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해보고 내가 이 독립 트레이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 검증해보는 종목이라고. 자, 바로 오늘의 업비트 히든 종목입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뭐가 강하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매물대가 없는 종목들이 강하다. 제가 얼마 전에 히든 종목으로 두들즈 말씀드렸죠. 그 종목 이틀 만에 3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아직까지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시세를 주는 시황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고 오늘 제가 업비트 히든 종목 가져와 본 겁니다. 자, 이 종목 트레이딩 뷰로 로켓 지표 확인했을 때 로켓 지표 이 상승 추세의 전환의 길목에서 매수 신호가 떠준 모습이고,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이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게 1시간 모이거든요. 역대급 거래량이 나와줬어요. 역대급. 이 뜻이 저는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각 수렴을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 무빙으로 인해서 이 앞전에 있는 강력한 매물대들이 다 소화해줬다는 의미예요. 즉 나갈 사람은 이미 다 나갔다는 것이죠. 누가 한번 후 불어주면 충분히 슈팅 가능성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까지 얻어 가시는 방법,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 끕니다. 여기서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구독자 인증 맞춰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즈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이 로켓 지표 플러스 독립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공부방과 히든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어요.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리고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예요. 항상 시장이 상승할 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가 정한 원칙과 기준대로 매매를 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시장에 살아남게 해주는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